지연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금방 올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료실 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조용한 방 암벽식의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가지마. 의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보호자분만 잠깐 들어오시겠습니까? 지연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딸 하늘이가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의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혹시 큰 병인가? 검사 결과가 나쁜 건가? 내가 뭔가 놓친 건 아닐까?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의사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보호자분. 그 한마디에 지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몸은 건강합니다. 지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표정은 여전히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 뒤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숨을 참았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지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이의 마음입니다. 그 한마디가 진료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책상 서랍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조용히 지연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일이 있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평범한 화요일 아침, 아무도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36살 지연은 4살 딸 하늘이를 키우는 평범한 엄마였습니다. 남편 민수와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하루는 늘 바빴습니다. 새벽 6시면 일어나 아침밥을 준비했습니다. 아이를 씻기고 옷을 입히다 보면 벌써 8시가 넘었습니다. 하늘이는 밝고 웃음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작은 꽃만 봐도 웃었고 강아지를 보면 손을 흔들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참 예쁜 아이네요 하며 칭찬했습니다. 지연은 그런 하늘이를 볼 때마다 힘든 것도 잊었습니다. 이 아이 하나면 충분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민수는 언제부터인가 자주 예민해졌습니다. 회사 일이 힘들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집에서도 웃는 날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지연도 이해했습니다. 회사가 힘든가 보다.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예민함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작은 일에도 짜증을 냈습니다. 컵 하나가 넘어져도 화를 냈고 TV 소리만 커도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지연은 그저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늘이는 아빠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집에 들어오는 소리만 들려도 아이가 철이 빨리 드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혼자 장난감을 정리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보고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늘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아빠에게 보여주려고 환하게 웃으며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휴대전화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하늘이의 웃음은 순간 사라졌습니다. 지연은 아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하늘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하늘이는 잠을 자다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가지마. 잠꼬대였습니다. 지연은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몸은 뜨겁지 않았지만 아이는 계속 불안해했습니다. 그 모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이는 밥을 잘 먹지 않았습니다. 배 안 고파. 평소와 달랐습니다. 지연은 하늘이 이마를 짚어봤습니다. 열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빛이 어딘가 힘없어 보였습니다. 어디 아파? 하늘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다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또 화낼 것 같아. 지연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4살 아이가 아빠의 화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켠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민수가 일찍 퇴근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하늘이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지만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하늘이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아바,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지연은 부엌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이가 아빠 앞에서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하늘이가 국을 조금 흘렸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조심 좀 해. 낮지만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하늘이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작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 목소리는 4살 아이의 목소리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민수 씨, 아이한테 왜 그래? 민수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뭘 했는데? 그냥 조심하라고 한 거잖아.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늘이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등이 사라지는 걸 보며 지연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날 밤 부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등을 돌린 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지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괜찮은 걸까? 새벽 2시 하늘이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하늘이는 이불을 꼭 붙잡은 채 잠꼬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울지 마. 지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가 꿈속에서도 엄마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이가 갑자기 배를 붙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배 아파. 지연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작게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아이 등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민수에게는 짧은 문자만 남겼습니다. 하늘이 병원 가요. 병원 응급실은 생각보다 한산했습니다. 하늘이는 엄마 품에 안긴 채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어. 의사는 아이의 배를 눌러보고 목도 살펴봤습니다. 천도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표정은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하늘아, 의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잘 자니? 하늘이는 대답 대신 엄마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의사는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아도 괜찮아. 하지만 아이는 계속 엄마 옷자락만 꼭 붙잡았습니다. 진찰이 끝났습니다. 지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그런데 의사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보호자분, 잠시만 안으로 들어오시겠습니까? 그 한마디에 지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간호사는 하늘이와 함께 놀이방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이는 계속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진료실 문이 닫혔습니다. 조용한 공간,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의사는 바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그 침묵이 더 불안했습니다. 최근 아이가 자주 놀라나요? 지연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네? 잠을 자다가 울면서 깨는 일은 없었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연은 어젯밤이 떠올랐습니다. 하늘이는 잠결에도 엄마 가지마 라고 말하며 울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악몽인 줄 알았습니다. 의사는 메모를 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시 집에서 크게 다투는 일이 있습니까? 지연은 순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 민수의 얼굴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가끔 남편이 예민할 때가 있어요. 의사는 아무 말 없이 메모를 했습니다. 예민하다는 게 어느 정도인가요? 지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큰 소리를 낼 때가 있어요. 아이 앞에서도요? 의사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늘이가 아빠 앞에서 몸을 움츠리는 걸 보셨습니까?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사실은 지연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 말을 입 밖에 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 참고 계셨군요. 그 한마디에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료실을 나서며 지연은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안에는 아동 심리 상담 안내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메모 하나.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병원 복도에서 하늘이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지연은 아이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연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몰랐어.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하늘이는 엄마 무릎에 기대어 잠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병원 다녀왔어?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응. 지연도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늘이를 방에 눕히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할 말이 많았지만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지연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민수가 화를 내면 어떡하지? 밥상을 차렸습니다. 셋이 함께 앉았습니다. 하늘이는 밥을 먹으면서도 아빠 눈치를 봤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식탁 위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하늘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오늘 회사 어땠어? 민수는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몰라도 돼. 하늘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밥그릇만 바라봤습니다. 하늘이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지연은 아이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민수는 바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연은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엄마. 왜? 엄마 울어?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눈에 뭐가 들어갔어. 하늘이는 한참 엄마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가 좋아. 지연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뭔가 바꿔야 한다. 그날 밤, 민수가 잠든 후 지연은 봉투를 다시 꺼냈습니다. 안내서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안내서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감정을 말보다 먼저 느낍니다. 불안한 환경은 아이의 마음속 깊이 남습니다. 지연은 그 문장을 몇 번이나 읽었습니다. 하늘이가 불안했던 거구나.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안내서에 적힌 번호로 지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세요. 아동심리상담센터입니다. 아이 때문에 전화했는데요. 4살 딸아이인데 목이 메어왔습니다. 상담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 한마디에 지연은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이가 아빠 눈치를 많이 봐요. 잠꼬대로 울기도 하고 병원에서 마음이 아프다고 했어요. 상담사는 조용히 듣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많이 힘드셨겠네요. 지연은 그 말에 더 크게 울었습니다.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전화를 끊고 나서 지연은 처음으로 조금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민수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상담받는다는 사실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퇴근하자마자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가 3개나 있었어. 진짜 죽겠다. 지연은 타이밍을 봤습니다. 오늘은 아니다. 더 예민할 때 말하면 싸움만 난다. 하지만 다음 날도 민수는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연은 계속 말을 미뤘습니다. 상담날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민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민수 씨, 할 말이 있어. 민수는 TV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뭔데? 하늘이 심리상담 받으려고. 민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심리상담? 왜? 아이가 무슨 문제가 있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이 권유했어. 아이가 요즘 많이 불안해한대. 민수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불안하긴 뭐가 불안해? 그냥 예민한 거 아니야? 지연은 숨을 골랐습니다. 아니야. 의사 선생님이 직접 보셨어. 하늘이가 집에서 많이 긴장하고 있대. 민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나 때문이라는 거야?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그냥 열심히 살았을 뿐이야. 회사에서 시달리고 집에 와도 이런 소리나 들어야 해? 방문이 쾅 닫혔습니다. 하늘이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지연은 조용히 아이 방으로 갔습니다. 엄마, 아빠 또 화났어? 지연은 아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 하지만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아이가 잠든 후 거실 불을 끄고 혼자 앉았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하늘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 이 모습을 보며 자라는 걸까?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밥을 먹었습니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는 밥을 먹다가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그림 그렸어. 민수는 이번에는 고개를 들어 바라봤습니다. 어디? 하늘이는 수줍게 그림을 내밀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3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엄마, 아빠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한동안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잘 그렸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하늘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웃음을 지켜줘야 한다. 상담날이 하루 앞으로 왔습니다. 지연은 다시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하늘이 상담 있어. 같이 가줄 수 있어? 민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몇 시야? 오후 2시. 반차 써볼게. 지연은 놀랐습니다. 거절할 줄 알았습니다. 고마워. 짧지만 진심이었습니다. 다음 날, 셋이 함께 상담센터로 향했습니다. 하늘이는 엄마 손을 잡고 두리번거렸습니다. 엄마, 여기 뭐 하는 데야? 선생님이랑 이야기하는 곳이야. 무서워? 하늘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아빠랑 같이 오면 하나도 안 무서워. 그 말에 민수가 처음으로 하늘이 손을 잡았습니다. 하늘이는 아빠를 올려다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상담센터 안은 조용하고 따뜻했습니다.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상담사는 밝게 웃으며 3사람을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늘이구나. 반가워. 하늘이는 상담사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상담사는 하늘이에게 색연필과 종이를 건네줬습니다. 하늘이는 여기서 그림 그리고 있어. 엄마 아빠랑 잠깐 이야기할게. 하늘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색연필을 집었습니다. 세 사람은 옆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상담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두 분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고 싶어요. 민수는 팔짱을 끼고 앉았습니다. 하늘이가 요즘 어떤 것 같으세요? 지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잠꼬대를 자주 해요. 아빠 눈치를 많이 보고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담사가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느끼세요? 민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못을 따지러 온 게 아니에요. 하늘이를 함께 이해하러 온 거예요. 그 말에 민수의 어깨가 조금 내려왔습니다. 말보다 먼저 느껴요. 아이들은 부모의 감정을. 상담사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특히 4살은 가장 예민한 시기예요. 집안의 긴장된 분위기가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하늘이는 지금 집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하늘이가 그린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웃는 그림이었습니다. 어제 아침에 본 그림과 똑같았습니다.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하늘이는 가족이 함께 웃기를 가장 원하고 있어요. 민수는 그림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셋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만 창밖을 보며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하늘이는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민수는 현관에 서서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나 많이 힘들었어. 지연은 멈췄습니다. 민수가 먼저 말을 꺼낸 것은 오랜만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매일 치이고 집에 와도 쉬지 못하고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지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몰랐어. 당신이 그렇게 힘든 줄.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셋이 함께 거실에 앉았습니다. 하늘이는 아빠 무릎에 앉아 책을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하늘이는 아빠 품에 안겨 눈을 반짝였습니다. 아빠 목소리 좋다. 하늘이의 한마디에 책을 펼쳤습니다. 민수는 어색하게, 민수는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이 모습이었구나. 지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원래 이런 모습이었구나. 하지만 변화는 쉽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민수는 다시 회사 일로 지쳐서 돌아왔습니다. 하늘이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아바! 민수는 무의식적으로 아이를 밀어냈습니다. 지금 피곤해. 하늘이는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눈이 금세 빨개졌습니다.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보고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늘이가 안겼잖아. 왜 밀어냈어?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 진짜 피곤하다고. 피곤한 거 알아. 하지만 아이는 아빠가 밀어낸 것만 기억해.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연은 하늘이 방으로 갔습니다. 하늘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하늘아.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연은 이불을 살며시 걷었습니다. 하늘이는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나 싫어해? 지연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아빠가 오늘 많이 힘들었어. 하늘이 싫어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밀어냈어?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늘이는 다시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하늘이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아빠가 나 싫어해? 민수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하늘이 방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는 웅크린 차에 자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등을 바라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아빠가 된 게 아닌데. 민수는 조용히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하늘아. 아이는 듣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직접 아침밥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뭐해? 밥. 도와줄까? 괜찮아. 하늘이가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아빠가 밥 해? 응. 민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아빠가 해줄게. 하늘이는 잠시 아빠를 바라보다가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빠 요리할 줄 알아? 조금 어설프게 차린 밥상이었습니다. 반찬도 2가지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는 맛있다 하며 웃었습니다. 지연도 오랜만에 편안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아침 식탁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민수 회사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가 잘못되었습니다. 민수는 책임자로 거의 매일 야근을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자정이 넘었습니다. 하늘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이 얼굴도 보지 못하는 날이 계속됐습니다. 하늘이는 아빠를 기다리다 잠이 들었습니다. 베개 옆에는 아빠 그림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그림을 보고 민수에게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민수는 한참 뒤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미안해. 야근이 계속되던 어느 날 민수가 갑자기 일찍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잘렸어.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프로젝트 책임지고 나오라고 했어.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하늘이는 아빠 표정을 보고 괜찮아?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나도 안 괜찮아. 지연은 천천히 민수 옆에 앉았습니다. 대출도 있고 아이 상담비도 있고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해? 민수의 눈이 빨개졌습니다. 지연은 처음으로 남편이 무너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나 진짜 열심히 했어. 매일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지연은 아무 말 없이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같이 생각해보자.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하늘이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빠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빠, 왜? 나 아빠 좋아. 민수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빠가 미안해. 뭐가? 그동안 아빠가 많이 무서웠지? 하늘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조금. 하늘이는 아빠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이 민수의 가슴을 흔들었습니다. 하늘아, 응? 근데 아빠? 나는 아빠가 웃을 때가 제일 좋아. 민수는 눈물을 참으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래, 아빠 더 많이 웃을게. 지연은 부엌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수는 구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거절이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집에 와서는 예전처럼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힘들어도 하늘이 앞에서는 웃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늘이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빠가 들어와도 더 이상 몸을 움츠리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면 하늘이가 달려왔습니다. 민수는 이제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상담도 계속됐습니다. 아빠! 두 번째 상담에서 하늘이는 처음으로 상담사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빠 요즘 많이 웃어요. 상담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정말 좋겠다. 상담사는 지연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가 많이 안정됐어요. 부모님이 노력하신 덕분이에요. 지연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상담센터를 나섰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재취업은 여전히 어려웠고 생활비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몰래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할까봐. 어느 날 밤 민수가 우연히 지연의 휴대전화를 받습니다. 아르바이트 지원서가 열려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지연이 눈을 뜨기 전에 조용히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민수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봤어. 뭘? 아르바이트 지원서. 지연은 굳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걱정할까봐. 민수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나 때문에 당신이 그런 걸 해야 한다는 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하지 마. 우리 같이 하는 거잖아. 민수는 처음으로 지연의 눈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고마워. 그 한마디가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오후 민수는 오래된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안에는 자격증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거 예전에 따려다가 회사 다니느라 못했던 거야. 지연은 책 표지를 바라봤습니다. 전기기사 자격증? 이거 있으면 재취업이 좀 더 쉬울 것 같아. 다시 시작해볼게. 지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가 무언가를 스스로 결심하는 모습은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민수는 매일 밤 책상에 앉았습니다. 하늘이가 잠든 후 조용히 공부했습니다. 하늘이는 어느 날 아빠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빠 뭐해? 공부. 아빠도 공부해? 하늘이처럼 아빠도 공부해야 해. 하늘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힘내.
민수는 웃음이 났습니다. 고마워 하늘아. 하늘이는 뿌듯한 표정으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지연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주말 낮 시간, 카페 파트타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면서 오히려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무언가를 스스로 하고 있다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민수는 지연이 일하러 간 날 하늘이를 혼자 돌봤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아빠 배고파? 뭐 먹고 싶어? 계란이요. 민수는 계란 프라이를 만들었습니다. 반은 타고 반은 설익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빠 요리 진짜 잘한다. 민수는 어이가 없어 웃었습니다. 그게 오랜만에 웃은 것 같았습니다. 진심으로 웃은 것은 더 오랜만이었습니다. 지연이 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거실에는 하늘이와 민수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하늘이가 달려왔습니다. 오늘 아빠랑 계란 먹었어. 아빠 요리 잘해. 지연은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반탔어. 셋이 함께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래전에 그만뒀던 일기였습니다. 오늘 셋이 함께 웃었다. 별것 아닌 일인데 눈물이 날 뻔했다. 이게 우리가 원하던 모습이었다. 하지만 며칠 뒤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지연의 친정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아. 응, 엄마. 왜?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지연은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뭐라고? 병원에 있어. 빨리 와.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민수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수는 바로 말했습니다. 하늘이는 내가 볼게. 어서 가. 지연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눈을 떴습니다. 지연아, 왔냐? 목소리가 힘없었습니다. 의사는 뇌경색이라고 했습니다. 빨리 발견해서 다행이지만 한동안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지연의 어머니는 딸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나 어떡하냐? 아버지 없으면 나 어떡하냐? 지연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제가 있잖아요. 하지만 마음속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민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많이 안 좋으셔? 뇌경색이래. 당분간 병원에 계셔야 해. 민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병원비는 우리가 도와드리자. 우리도 지금 빠듯한데. 괜찮아.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지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직장도 잃은 민수가 먼저 그 말을 꺼냈습니다. 고마워. 빨리 들어와. 하늘이가 기다려. 집에 돌아오니 하늘이가 현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늦었어? 외할아버지가 많이 아프셔서 하늘이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빨리 나아야 하는데. 하늘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그림 그려줄게. 할아버지 힘내라고. 지연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연은 병원과 집을 오갔습니다. 아버지 간호를 돕고 집에 와서는 하늘이를 돌봤습니다. 몸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연은 부엌에서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민수가 달려왔습니다. 왜 그래? 그냥 좀 힘들어서. 민수는 말없이 지연을 일으켰습니다.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물을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쉬어. 저녁은 내가 할게. 하늘이도 내가 볼게. 지연은 고개를 저으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냥 기대기로 했습니다. 민수는 어설프게나마 저녁을 차렸습니다. 하늘이는 아빠 옆에서 감자를 씻겠다며 팔을 걷었습니다. 하늘아 위험해. 괜찮아. 나 다 컸어. 민수는 웃으며 아이에게 감자 씻는 법을 가르쳐줬습니다. 지연은 소파에 누운 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민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예전 직장 동료였습니다. 민수야. 나 지금 작은 회사 차렸거든. 같이 일해볼 생각 없어? 민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건이 어때? 대기업만큼은 아니야. 하지만 안정적이야. 민수는 그날 저녁 지연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가고 싶어? 솔직히 말하면 조금 망설여져. 왜? 작은 회사라서가 아니라 이번엔 일이 아니라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싶어서. 지연은 그 말에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걸 해? 우리는 괜찮아.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동료에게 전화했습니다. 함께 일하고 싶어. 한 가지만 부탁해도 될까? 뭔데? 저녁 6시에는 반드시 집에 갈 수 있어야 해. 동료는 잠시 웃었습니다. 그래. 그 정도는 당연하지. 민수는 전화를 끊고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새 직장 첫날, 민수는 정확히 6시에 퇴근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하늘이가 달려왔습니다. 아빠 왔다! 민수는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하늘이는 까르르 웃었습니다. 지연은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상태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재활치료를 시작했고 말도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아버지가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네, 아버지. 민수 잘 만났다. 지연은 놀랐습니다. 사위가 매일 문자 보내더라. 장인어른 빨리 나으셔야 한다고. 지연은 몰랐습니다. 민수가 조용히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문자 보냈어? 민수는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별거 아니야. 왜 말 안 했어? 말하면 어색하잖아. 지연은 웃음이 났습니다. 고마워.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 지연에게는 별거가 맞았습니다. 그날 밤 셋이 함께 소파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하늘이는 아빠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었습니다. 민수는 잠든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방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짤자 하늘아. 아이는 잠결에 웃었습니다. 거실로 나온 민수에게 지연이 말했습니다. 우리 많이 달라졌다. 그러게.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의사가 당신을 따로 불렀던 날, 그날이 없었으면 우리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 생각했어. 두 사람은 조용히 같은 곳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창밖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는 아침마다 창문에 얼굴을 붙이고 꽃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저 꽃 이름이 뭐야? 개나리야! 예쁘다. 하늘이는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나도 꽃처럼 예쁘게 살 거야. 지연은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 하늘이는 꽃보다 예뻐. 하늘이는 뿌듯한 표정으로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민수는 새 직장에 조금씩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규모는 작았지만 사람들이 따뜻했습니다. 오늘 팀장님이 칭찬해줬어. 민수가 저녁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꼼꼼하다고. 전 직장에서는 그게 단점이라고 했는데 지연은 웃었습니다. 그게 단점이야? 사람마다 다르게 보는구나. 민수도 따라 웃었습니다. 하늘이 상담도 마지막 회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상담사는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하늘이가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눈빛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늘 긴장해 있었는데 이제는 웃으면서 들어와요. 지연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늦게 알아챈 것 같아서 상담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알아챈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많은 부모들이 끝까지 모르거든요. 마지막 상담날, 하늘이는 상담색에 직접 만든 카드를 건넸습니다. 카드 안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 이제 안 무서워요. 상담사는 카드를 받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선생님이 더 고마워.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상담센터를 나서며 하늘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나 이제 여기 안 와도 돼? 응, 이제 졸업이야. 졸업? 응. 하늘이가 씩씩해졌거든. 하늘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두 팔을 번쩍 들었습니다. 야호! 지나가던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말했습니다. 오늘 특별한 날인데 외식할까? 어디 가고 싶어, 하늘아? 하늘이는 고민도 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삼겹살! 셋이 함께 오랜만에 고깃집에 갔습니다. 민수가 고기를 굽고 하늘이가 쌈을 쌌습니다. 아빠 입 벌려. 민수는 시키는 대로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하늘이가 쌈을 넣어줬습니다. 맛있어? 응, 최고야. 하늘이는 박수를 쳤습니다. 나 요리사 할 거야. 지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멀리 있지 않았구나.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걸어오는 길, 하늘이가 두 사람 손을 잡았습니다. 하나, 둘, 셋. 셋이 함께 발을 맞췄습니다. 하늘이가 웃었습니다. 민수도 웃었습니다. 지연도 웃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하늘이가 태어났을 때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갓난아기 시절 하늘이 처음으로 웃었던 날, 처음으로 걸었던 날, 민수도 옆에 앉았습니다. 이때 내가 얼마나 떨었는지 하늘이 처음 안았을 때 손이 다 떨렸잖아. 지연이 웃었습니다. 마야, 의사 선생님이 좀 편하게 안으라고 했잖아. 그때는 무서웠어. 잘못하면 어떡하나 싶어서. 민수는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지금도 무서워.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늘이한테 상처 준 건 아닌가. 지연은 민수 손을 잡았습니다. 잘하고 있어.
지금 이 순간이 증거잖아. 다음 날 아침 하늘이가 눈을 뜨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엄마 아빠 나 꿈 꿨어. 무슨 꿈? 우리 셋이서 바다 갔어. 파도가 엄청 컸는데 하나도 안 무서웠어. 아빠가 손 잡아줘서 민수는 말없이 진짜 바다 가자. 이번 주말에. 진짜? 응, 진짜. 하늘이는 방방 뛰었습니다. 주말이 됐습니다. 셋은 일찍 일어나 바다로 향했습니다. 하늘이는 차 안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바다에 도착했습니다. 하늘이는 모래사장을 보자마자 신발을 벗고 뛰어갔습니다. 차가워! 파도가 발을 적셨습니다. 하늘이는 소리를 질렀다가 또 웃었습니다. 민수는 바지를 걷고 하늘이 옆에 섰습니다. 아빠도 차가워. 응, 엄청. 지연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 하늘이 웃음소리, 민수의 목소리,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 순간이 사진 속에 담겼습니다. 민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연 씨도 와, 하늘이도 소리쳤습니다. 엄마 빨리! 지연은 신발을 벗고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차가운 파도가 발을 덮었습니다. 하늘이가 두 사람 손을 잡았습니다. 하나, 둘, 셋. 파도를 향해 셋이 함께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 순간 지연은 생각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나를 따로 불렀던 날, 그날이 우리를 바꿨다. 두렵고 무너질 것 같았던 그날. 하지만 그날이 없었다면 지금 이 순간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다에서 돌아오는 길, 하늘이는 뒷좌석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 뭐가? 포기하지 않아줘서.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나도 고마워. 달라지려고 노력해줘서.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편안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민수가 잠든 하늘이를 안고 들어갔습니다. 방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오늘 고생했어, 하늘아. 내일도 아빠가 손잡아줄게. 그날 밤 지연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바다에 갔다. 하늘이가 웃었다. 민수가 웃었다. 나도 웃었다.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됐다. 며칠 뒤 아버지 퇴원 날이 됐습니다. 가족 모두 병원으로 갔습니다. 하늘이는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하늘아, 할아버지 왔다. 목소리가 많이 돌아왔습니다. 하늘이는 할아버지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안 아파? 응. 하늘이 덕분에 나았어. 내 덕분에? 응. 하늘이가 그린 그림 보고 힘이 났어. 하늘이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아버지는 민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 없는 인사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버지가 퇴원하던 날 저녁, 온 가족이 한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음식을 잔뜩 차렸습니다. 많이 먹어야 해. 다들 고생했으니까. 하늘이는 할아버지 옆에 붙어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먹어봐. 맛있어. 아버지는 하늘이가 떠주는 음식을 하나씩 받아 먹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어머니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사위. 병원에 자주 와줘서.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거죠. 가족인데요. 지연은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변했구나. 식사가 끝나고 아버지가 지연을 불렀습니다. 지연아, 잠깐 나와봐. 둘이 마당에 나왔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버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 많이 힘들었지? 지연은 고개를 저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조금요. 아버지가 다 알아. 말 안 해도. 아버지 눈에는 다 보여.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했다. 그 한마디에 지연은 그만 울고 말았습니다. 어릴 때도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말이 없었지만 꼭 필요한 순간에 꼭 필요한 말을 해줬습니다. 민수 씨 좋은 사람이야. 흔들렸지만 돌아왔잖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아버지도 그런 때 있었어요? 너희 엄마한테 물어봐. 지연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웃었습니다. 아버지도 따라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는 민수 등에 엎여 잠이 들었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무거우면 내가 안을게. 괜찮아. 별로 안 무거워. 민수는 걸으면서 말했습니다. 이 무게가 좋아. 지연은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하늘이를 재웠습니다. 민수가 거실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좋은 날이다. 그러게. 지연도 옆에 앉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날이 많았으면 좋겠어. 많을 거야. 민수는 확신 있게 말했습니다. 지연은 그 말이
오랜만에 믿어졌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늘이는 어린이집에서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돌아가며 장래 희망을 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늘이 차례가 됐습니다. 하늘이는 당당하게 앞에 섰습니다. 저는 커서 엄마 아빠 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같은 사람이요? 네. 왜냐면 우리 엄마 아빠는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거든요. 지연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고 있었습니다. 힘들었던 그 시간도 아이에게는 배움이었습니다. 발표회가 끝나고 셋이 함께 걸었습니다. 하늘이가 두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아빠, 헝? 나 오늘 잘했어. 최고였어. 두 사람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하늘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말했습니다. 하늘이가 저런 말을 할 줄은 몰랐어. 나도. 우리가 그렇게 보였나 봐.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이 말했습니다. 우리 잘 해온 거야. 힘들었지만 잘 버텼어. 지연이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겠지. 힘들었지만 잘 버텼어.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알아. 혼자 참으면 안 된다는 거. 같이 이야기해야 한다는 거.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혼자 다 해결하려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편안했습니다. 며칠 뒤 처음 상담을 받았던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늘이를 처음 진료했던 그 의사였습니다. 혹시 하늘이 잘 지내고 있나요? 지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용기를 내셨기 때문이에요. 그 용기가 가족을 바꾼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지연은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용기 그랬습니다. 두렵고 무너질 것 같았지만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 한 걸음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민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전화했어. 뭐라고 했어? 많이 좋아졌다고. 선생님 덕분이라고. 민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가 볼까? 인사라도 드리게. 다음 주 셋이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하늘이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하늘이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하늘이 많이 컸네. 하늘이는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해요. 선생님이 엄마 불러줘서 우리 가족이 행복해졌어요. 의사는 꽃다발을 받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그날 제 아내를 따로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덕분에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저도 보람이 있네요. 하늘이처럼 밝은 아이가 더 많아졌으면 병원을 나서며 하늘이가 말했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엄마, 하늘이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같은 사람 될래? 나 커서 저 선생님 같은 사람 될래? 그것도 하고 의사는 요리사 한다고 했잖아. 셋이 함께 웃었습니다. 그것도 하고 의사도 할 거야. 셋은 나란히 함께 웃었습니다. 하늘이가 두 손을 잡았습니다. 하나, 둘, 셋. 발을 맞추며 걸었습니다. 웃음소리가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지연은 일기에 썼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나를 따로 불렀던 날, 나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이 우리의 시작이었습니다. 엔딩 내레이션. 아이들은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모습을 먼저 배웁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 서로를 아끼는 모습, 함께 웃는 모습. 그 모든 것이 아이에게 평생 남는 선물입니다. 혹시 오늘 내 아이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손 한 번. 그것이 가족을 바꿉니다. 오늘도 따뜻한 인생 이야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다방 구독해주세요.